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겨 나오셔서요.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밤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구 경북 수출 물량 가운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구 경북 기업인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북방물류 전초기지의 꿈을 안고 지난 2009년 8월 야심차게 문을 연 포항 영일만항. 하지만 개장 이후 줄곧 물동량 확보가 여의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발전용 우드 펠릿 물량 증가에 힘입어 물동량은 2년 연속 10%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16만 5천 TU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전체 수출입 물량 가운데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작년 18년도에 처리한 물동량이 11만 6천 TU입니다. 저희 항만의 전체 캐파가 50만 TU니까 아직 현저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영일만항을 구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대구 경북 상공인들, 그리고 선사와 화주들이 포항에 모여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대구 경북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공항도 갖게 되고 대구 경북의 또 항만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어차피 함께 가야 되고 영일만항이 그야말로 우리 대구 경북의 경제를 선도하는 그러한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디젠과 윤활유를 취급하는 루브캠 코리아 등 지역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부산이 아닌 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상위도 경제에서 모든 힘을 합쳐서 그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다 연말에 인입철도까지 개통되면 포항 영일만항의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된 경주시 황성동 주공 1차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경주에선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재건축 규모는 최고 20층 817세대이며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인가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주택 보급률이 125%로 신규 주택 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황성주공 1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인 실제 거주자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이 잘못된 통계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집계 시스템이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부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서비스입니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의 재정 정보를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어서 시민단체도 예산 감시 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수의계약 항목의 경우 G2B, 즉 전자계약은 포함되지 않고 손으로 작성한 수기계약만 반영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운데 전자계약 비중이 시스템 설계 당시보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 간 수의계약 비율을 비교하다 보니 엉터리 통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하신 분들이 또 고령이고 수기계약을 하는 걸 선호하기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요즘은 조금 이제 젊은 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계약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해달라는 식의 해명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잘못된 거는 행정 자체에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스템 설계 오류를 확인한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를 아예 공시항목에서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모든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군수 측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변함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덕군은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억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논란을 더욱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달 초 포항에서 4건의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저녁 7시 52분 남구 대송면 장동리 운제산에서 산불이 나 사흘 만에 진화됐고 4일 오후 2시 40분에는 북구 두호동 철미산 등 3일 동안 4건의 산불이 나 8억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4건의 산불은 모두 등산로가 없고 민가도 떨어져 있어 실화보다는 방화 가능성이 높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승객 740여 명을 태우고 포항을 출발해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 선플라워호가 추진기 고장으로 30여 분 만에 포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에 걸렸기 때문인데 출항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울릉도로 출항했던 선플라워호가 다시 포항 여객선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포항 터미널을 떠나 30분쯤 항해하던 중 갑자기 추진기 4개 가운데 우측 뒤쪽 추진기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9시 50분에 정상 출항했는데 저 방파제 돌아 나가면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위해 급히 포항으로 회항해 이상이 생긴 추진기를 점검했더니 바다에 떠다니던 로프가 엉켜 있었습니다. 여객선사는 잠수부를 동원해 로프를 제거한 뒤 오후 1시 20분쯤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울릉도로 출항했습니다. 안에 로프들이 축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공간을 전부 다 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거 작업을 지금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제거 완료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여객선이 회항하자 일부 승객들은 선사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신속하게 안내 방송을 실시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회항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게 뭐가 감겼나 보다 그러니까 가서 고치고 가려나 보다. 선사 측은 선박 결함으로 인한 지연 운항이 아니어서 운임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3시간 반 가까이 기다린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생수와 김밥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당초 오는 15일 종료해서 이달 말까지로 15일 연장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산불 위험지수가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산림 내 연료 수분 함량도 10% 이하로 전국이 산불에 취약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방부, 지자체 임차 헬기의 협업 강화와 국방부의 군사격 훈련 통제를 요청하고 산불 위험 경보 발령 때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의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100년 전 경북인들은 해외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의 서막을 여는 일에 앞장서고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북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을 생각하며 희생의 고귀한 가치를 떠올렸습니다. 그 애국지사분들의 피와 눈물과 그다음 땀과 이렇게 일본에서 진짜 자주 일본의 탄압에서 자주 독립을 이뤘구나 하고 생동감을 느끼고 독립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 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입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도민만 120명이 넘고 안동의 김동삼, 고령의 남형우 선생은 임시의정원 회의 때부터 함께할 만큼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았고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창설한 광복군의 10%, 80여 명은 경북인으로 광복의 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안동시 출신은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358명. 세계 항맥이 이어져서 그때까지 우리 독립을 운동하는데 기초 준비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길게는 오는 7월까지 임정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 독립군가 부르기 합창대회로 시작해 이달 26일엔 경북의 4월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토크쇼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은 고려인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특별기획전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리고 7월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인들을 주제로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해양공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권역별 해양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해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대구는 아직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구군의 파견 용역직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CCTV 관제사들은 다음 달부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이나 군청의 업무를 하지만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CCTV 관제사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관제사들은 지난해 4월 대표단을 선출했지만 해가 바뀔 때까지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이들은 이달 안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파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달 정도에 항상 내가 다시 또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채용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에 떨던 그런 게 이제 뭐 구청 소속이 되면은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17만 7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86%가 이미 정규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관제사 같은 파견 용역직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100%를 넘었지만 대구시만 그나마 전환에 나섰을 뿐 구군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언제 몇 명을 전환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정하지 못한 곳은 대전과 울산, 대구뿐입니다. 예산 부족이다 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만약 정규직 전환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경북대병원과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의 공공기관 역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0%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년까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위권 도약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5개년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창구 활성화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이용 고객을 현재 4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해안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인 호보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제1회 영덕 국제 로봇 필름 페어가 오는 10월 3일부터 나흘간 영덕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호보트 등 국내외 로봇 애니메이션 시사회와 구매 상담을 비롯해 로봇 만들기와 분장하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얇은 외투 챙겨 나오셔서요.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고 밤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